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관련해서 주식시장도 좀 크게 들썩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이 성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이었죠. 네. 경제적 성과는 대규모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받아들인 건데요. 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청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려 59억 달러를 유치를 시켰습니다. 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더 많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테슬라 CEO를 만나서 기가 팩토리와 관련된 한국 투자 유치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테슬라 CEO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기가라는 뜻은 10억이라는 뜻이고요. 테슬라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국내에 설립을 했을 경우에는 전기차 모터 뿐만 아니라 배터리팩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연구센터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효과를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 유치 미국의 6개 회사 일단 등록이 됐는데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 중립 이런 첨단 산업의 생산 시설을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첨단 기술 동맹국으로 이제 올랐으면서 예. 투자가 된 건데요. 이 중에서도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드는 에어 프로덕트 그리고 수소 분해와 연료 전지를 만드는 플러그 파워 그리고 반도체 전력 생산 시설을 만들어준 세미컨덕트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 그린 트위트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인 프로사이클 테크놀로지 초저온 물류 시설을 만드는 EMP 벨스타 등이 되는데요. 네. 이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핵심 기술도 갖고 있고요. 예. 설계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산 기술에서 앞서 있는 우리와 합작을 했을 경우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생산 시설은 합작 파트너들이 있는 공단이라든지 주변에 들어서야지 인력 수급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이와 관련된 기업이 들었으면 국내 기업들도 투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수소, 반도체, 친환경 이런 산업 분야에서 이게 많은 투자 규모를 유치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또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했대요. 우주동맹을 선언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원전과 관련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했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우주 경제도 미래 먹거리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예. 이 때문에 나사의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서 해리스 부통령하고 우주 동맹을 강화하는 데 합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해리스 부통령이 방문했을 때부터 이야기됐던 내용입니다. 네. 이 때문에 나사와 우리나라가 설립할 우주항공청 간의 협력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우주 기술이라든지 또 우주 안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경제뿐만 아니라 군수 산업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기 제작 부분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우주 왕복선 구조물이라든지 소재 부품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겠군요. 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게 이제 고용 문제, 이제 고용 창출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당장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넷플릭스를 보면요. 네.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신인 배우
감독, 작가들이 더 많이 발굴되면서 급여도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예. 뭐 우리 이 프로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예. 급여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데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사장님은 뭐 좋아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K 콘텐츠가 수출되면 제조업보다는 상설 유발 효과가 무려 1.3배나 된다고 합니다. 예. 또 부가가치는 1.5배가 되고요. 예. 고용 유발 효과는 2.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15억의 콘텐츠 산업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11명의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번 넷플릭스의 투자로 인해서 3만 3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고요. 그렇군요. 이번 그 투자로 인해서 미국 웹툰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K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유통망을 타고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평정할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의 우주동맹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나로가 성공했기 때문에 발판이 됐다 생각되고 K 콘텐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니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손잡고 여러 뒤 배경에는 이런 산업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투자 협력 이번에 보니까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서도 삼성 SDI하고 GM이 양산을 목표로 해서 4조 원 규모의 합작 공장 짓는다. 이것도 우리 기술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 들어갔고요. 네. 여기에서 미국이 쓰고 있는 두 가지 카드가 네. 인플레이션 그 감축 법안 그렇죠. IRA하고 예. 반도체 지원법인데요. 두 가지를 정갈 복음처럼 쓰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우리가 더 피해를 입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보조금 지급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의 제조 조립 그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을 사용해야지만 차량 한 대당 최대 7,500달러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6개 기업만이 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가 찾은 해법은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 간의 합정 연행 전략인데요.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진출된 SK온과 북미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GM과 합작을 해서 4조 원 규모의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6개 보조금을 받는 그 미국 기업들 중에 75%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가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많은 합작 파트너들 간의 합정 연행이 시작되고 그 중심엔 한국 배터리 회사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경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 기업이 이제 받는 불이익이 최소화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참 양측에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까지의 모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방문 그 전날이었죠. 네. 갑자기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때 네. 중국 반도체 부속품을 한국 기업이 메우지 말라는 요청을 한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의 반도체 펑크가 나더라도 네. 한국이 떼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무역 질서에 위반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자율적인 경영 활동이라든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는 그 국제 무역 관행상 선을 넘는 압박 정치적 압력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하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마이크론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곧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에서 매년 308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하니까 이만큼 빵빵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생산되는 물량, D램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63%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서 중국이 차질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경제적 보복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외교적인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예요, 사실. 미국 반도체법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나라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회담 때문에
우리에게만 좀 더 유리한 해법이 나오지 않.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과학법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 이익은 미국 정부와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율이라든지 핵심 재무 정보, 영업 기밀을 담은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됩니다. 네네. 보조금을 받으면은 10년 이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고스란히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너무 엄격한 조항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만 제재를 해주었을 경우에는 치포 동맹을 놔두고 먼저 제공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한국에만 유리하게 해준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걱정된다는 점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했을 경우에 피해 보전과 관련된 약속이 없는 상황인데 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관련된 그 대중국 제재망에 좀 더 강화하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어쨌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요건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일부의 이제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부품의 50%를 북미 지역에서 생산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예. 근데 북미 지역은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리튬 같은 자원을 생산한다든지 그리고 자원 개발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음극재나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생산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그 주요 국가 20개국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20개국 중에서도 이런 그 리튬을 생산하는 나라는 칠레하고 호주뿐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침이 부품이나 광물에 대해서 너무 까다로우니까 네. 짧은 시일 안에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이 그 정치권하고 받아들여지기 물려 있고 예. 그리고 대선과 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유리하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 방지법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법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산업이 발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확산되고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이 독점하는 시장들이 잘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10년 전부터 리쇼어링 이 말이 나오면서 모든 생산 기지를 기술이 다 미국으로 옮겨오자 다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기술을 보호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번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기술적으로 정말 다른 나라들을 괴롭게 하는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 리쇼어링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사실은 미국으로 끌어제 캠페인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제도상으로 이렇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으면 못 팔아.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말 이 외교적으로 뚫어야 되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사실 이거를 돌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중국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나라가 미국의 공급망 쪽에 구축 사업에 도움을 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1,850개 품목이 중국 그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그 히토리와 관련된 자석과 관련된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그 자석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에어컨 그리고 그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좀 헤쳐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변국 강대국에 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안 터지게끔 우리도 좀 몸집을 좀 빨리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인데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조항들을 다 미국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고 아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중국의 빠진 물량을 채우지 말라는 거는 미국 업체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상식으로 그렇잖아요. 한국이 되지 말고 미국 업체에서 공급을 받는 쪽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전적으로 미국을 위한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불만일 거예요. 미국 가서 말이야 구걸하고 미국에 유리한 대로 해주고 중국에서는 분명히 1,600개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걸 거란 말이죠. 수입 제한 품목을 확 걸어서 미국하고 협조를 하지 못하게 막을 거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음번에는 이 중국과 미국의 이해 득실 이걸 좀 말씀을 소장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지 취약한 부분과 강점을 좀 알아야
그렇죠. 이런 분의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또 국빈 방문 이후에 이제 또 중국의 반응 같은 부분들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잘 종합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세요? 네, 준비를 해가지고 저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또 앞으로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조영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